안녕하십니까. 정헬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이며 부의 레시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법 팀장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들에게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네, 이번 주제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조금만 관리가 느슨해지면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암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가지급금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금 일단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네. 정확히 가지금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급금의 의미는 지급은 했는데 이제 임시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임시 가짜를 붙여서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가짜가 붙은 게 이제 또 하나 있죠. 이제 바로 가수금인데, 이 역시 법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는데 임시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여, 즉 이제 빌려준 돈인데 임시로 빌려준 돈이고, 가수금은 법인이 임시로 빌린 돈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회계적 용어는 이제 가지급금은 주인종 단기 대여금이라고 부르는데,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 즉 이제 직원에게 단기로 빌려준 돈이라는 의미고, 실제 주주, 임원이나 직원이 빌려간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발생 시점에 증빙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지출 전부가 이제 대상이 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 회사의 대표가 이제 가지고 간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가수금은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제 하고요. 이 역시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나 이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대부분 대표가 회사에 돈을 이제 넣었다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둘 다 명확하지 않은 이제 자금의 출처이다 보니 기업의 신인도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굳이 이 둘 중 따진다면 무엇이 더 안 좋은 걸까요? 오늘 주제가 이제 가지급금 해결과 관련된 이제 내용인 걸 보니까 가지급금이 더 나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시겠죠. 맞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내용적으로 가지급금이 훨씬 더 이제 안 좋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은행 담당자가 이제 해당 기업에 이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봤는데 가수금이 한 2억 정도 잡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회사는 이제 어려워서 대표가 돈을 넣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만약 같은 금액으로 가지급금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는 이제 돈 빌려주면 대표가 돈을 가져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게 되죠. 이게 뭐가 더 나쁠까요? 네, 당연히 이제 대출해준 은행 입장에서만 봐도 가지급금이 더 우리 법인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가수금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을 이제 예로 들면 아직 초창기라 이제 매출을 통한 수익 실현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법인의 이제 신인도랄 게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초창기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컨디션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뭐 대출도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제 외부에서 직접 투자를 받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임원이자 주주인 대표가 이제 사비를 털어서 법인의 긴급한 영업이나 이제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돈을 넣는다? 실상 이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법인의 사정에 따라 특히 초기 기업일수록 가수금은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또한 업력이 이제 오래된 기업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지양하셔야 되는데, 가수금은 이제 문제가 된다면 출자 전환을 통해 뭐 자본으로 편입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로 재무 상태가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수금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출자 전환 등으로 이제 대처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어떨까요? 이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대표님이 이제 자금 여력이 없는 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인정 이자로 인해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는 수가 많아서 법인 및 대표님 개인에게 다른 이제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가수금과 가지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어려워서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는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지금은 대표님이 증빙 없이 쓴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대표가 가져간 돈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가지금이 어떤 이유로 발생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네 가지 경우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은 증빙이 안 되는 비용이고 대부분은 대표님이 가져간 돈으로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대표님의 개인 비용입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대개 이제 5억 이상의 제법 좀 규모가 큰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원인은
대표가 이제 법인 돈으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대부분 대표님이 법인 설립 전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오래 운영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 법인 전환 혹은 뭐 신규 설립하셨던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법인은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지만 결국 운영은 개인 사업자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동산 구매 이외에도 대표님 뭐 개인 용도의 골프 비용이나 뭐 의료비, 뭐 세탁비, 심지어 뭐 미용비 등 뭐 증빙 안 되는 비용도 이제 가지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신고 인건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대개 이제 건설업종이나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증빙 안 되는 인건비가 이제 많으실 수가 있는데 해당 종업원이 이제 신용 불량자라서 이제 소득을 신고할 수 없다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 뭐 공장에서 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현금으로 이제 인건비를 처리하시는 경우에 뭐 해당이 좀 되겠고요. 알바를 좀 쓰시고 등본이나 이제 뭐 통장 사본 같은 거 이제 안 챙겨 놓으셨다가 그 알바와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인건비를 누락하는 경우 등등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이 또한 이제 가지급금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세 번째는 각종 비용 증빙 자료에 대한 누락이 이제 원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법무사비 같은 수수료나 뭐 기부금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데 영수증 안 챙겨 놓으신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시겠죠. 네 번째가 이제 리베이트, 그 접대비인데요. 업종에 따라 이제 접대나 리베이트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 규모의 금액이 이제 가지급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기타 요인으로 뭐 회사 설립이나 뭐 유상증자 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납입한 자본금을 이제 바로 회수하시는 경우나 잦은 해외 출장 시에 이제 영수증을 뭐 일일이 못 챙기시는 경우 등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네 가지 부주의하면 많은 경우 증빙이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 가지급이 발생하면 대표님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네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급금 발생 시의 문제점은 크게 이제 법인과 대표의 개인 문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법인 차원의 문제는 가지급금은 이제 법인이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제 인정이자 한 4.6%에 준하는 이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매년 이게 복리로 불어나게 되고 해당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서 이제 법인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에 따른 이제 불어난 이익만큼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가 차입한 이제 대출이 있을 텐데 해당 가지급 금액의 비중만큼 차입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송금불산익, 즉 이제 비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결국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인정 이자만큼은 법인세를 내셔야 되고 정상적인 대출에 따른 이자의 상당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표 개인으로 보면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정이자를 이제 미납하시게 되는 경우 이제 대표의 상여금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자만큼 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가지급금의 경우는 이제 미상환하게 되면 법인의 손실로 처리, 즉 이제 대손 처리가 이제 불가하시게 되는데 만일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문제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법인의 신용평가의 주요한 이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서 다른 재무적인 요인이나 비재무적인 요인이 좋아도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뭐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의 뭐 자금 대출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은 채로 대표님이 만약 사망을 하시게 될 경우에 미처분 잉여금의 증가로 이제 주식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가지급금 자체는 이제 상속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서 상환 부담이 전체로 이제 자녀에게 모두 전가가 됩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이나 대표에게 직간접적인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 무서운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기업의 암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으면서 통상 이제 암이라는 병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더 커지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보면 대표님들이 되게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무서운 암적인 존재인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해결 방법은 크게 대표님의 이제 개인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법인의 돈으로 갚는 방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 자산으로 갚는 방법. 첫 번째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대표의 개인 지분을 법인의 양도 및 소각해서 그 소각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일정 이제 미처분 잉여금이 있어야 이제 가능해 실행 시에 가지급금도 없애고 잉여금도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잉여금을 줄여서 주가를 낮추는 이제 이중의 효과가 이제 가능하겠죠. 이 방법은 이제 제 영상 중에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해결 방법 6가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최대 주주로서 일정 이상 이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큰 규모의 가지급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